자, 이어서 갑니다.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4대 교리. 기본이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즉 명나라에 대해서는 4대주의 섬기는 거죠. 교린, 우리보다 약한 나라, 여진이라든가 외에 대해서는 교린력을 펼쳤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명과의 관계 보겠습니다. 명과의 관계. 417쪽에 제일 하단부 보시죠. 고명 금인 문제 있습니다. 네, 고명과 금인에 관련된 문제로 했습니다. 십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하는 문제인데 나이가 좀 올라갑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명은 조선과 예계마찰로 명황제가 조선 국왕에 대한 제후국의 국왕을 인정하는 고명과 국왕의 조장인 금인을 보내지 않아 이성계는 고려 건지국사 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없다. 왕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명나라에 대해서는. 일종의 고명금인 또는 고명책이란 말도 쓰죠. 조선의 왕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왜일까요, 이게? 명이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할까요? 앞전에 말씀드렸나요? 이 조선의 나라가 새로 건국되기 때문에, 일종의, 길들이기? 이게 편이 좀 이상하겠다. 길들이기다 보시면 돼요. 길들이기. 명이 우리 조선에 길들이기 하는 거다. 여동정벌 추진, 정도전이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진도를 작성하였다. 네, 여동정벌이 나타나죠. 정도전에 의해서. 여동정벌. 진도라는 책이 만들어졌다. 진법 훈련이라는 것도 된다. 그러니까 전쟁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 것인가 그 훈련이 만들어졌죠. 진행되었고요. 왕을 제외한 모든 왕족과 신하, 백성들이 다 참여해야 된다. 정도전은 태종 이방원을 노리고 훗날 왕이 된 태종 이방원을 노리고 있죠. 이방원을 야욕을 꺾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원의 사병까지도 전부 다 정군으로 편입시키죠. 정군으로 편입시켰다. 그 훗날 이방원의 부인이었던 민씨 사병과 무기를 숨겨놨죠. 그리고 본인이 직접 남편의 군복을 입히고 정도전을 제거하는 출발점에서 부인의 역할이 되게 컸다. 그러한 다음에 태종이 왕이 돌아온 다음에 천황들, 민무지 형제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사를 전부 다 제거함으로 인해서 와이프와 즉 왕비와 사이가 되게 안 좋아지는 악의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정도전이 제거됐고 나중에 본인이 왕이 되고 봤더니 야 이건 사병을 없애야 되겠다는 사병 혁파가 이때 등장해요. 본인이 그렇게 반대했던 사병을 이용해서 정권을 탈취했고 본인이 권력을 얻은 다음에 사병을 혁파하게 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다. 다음 주에 표전 문제, 일명 표전문 문제라고 하는데요. 읽어볼게요. 왕실 예교 문서에 명나라를 보여하는 내용이 있다고 문제 삼아 이를 작성한 정도전을 영어로 압송하라고 강요하면서 관계가 불편해졌다. 일명 표전문 문제라고 볼게요. 예교 문제죠. 예교에 대한 문서를 명나라가 시비를 건 거죠. 왜냐면 이 여동정벌에 대한 부분이 아직 개심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개심죄가. 실상은 정도전이 작성한 거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도 불구하고 명나라에서는 왕에게 정도전 압송 명령이 충분히 가능하죠. 군신관계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조 이성계는 정도전을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이때 같은 신진사제로서 정권을 창출했던 조주는 표전문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차라리 조주는 보내시죠 이렇게 보내는 걸 요구한다고. 그 결과 조준과 정도전이 이때부터 벌어지는 사이가 되었다. 결국 왕은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종계변무 문제가 더 생각났습니다. 종계변무 별표하겠습니다. 종계변무 명예법전인 대명회전에 비추었습니다. 명예법전인 대명회전에 이성계가 친원파 이인임의 아들로 기록 왕실의 종가가
바로잡기 위해서 수차례 변무사를 파견하였으나 변무기 줄 명은 오랫동안 이를 예교적 수단을 활용하여 그제라도 선조 때 가서야 선조 때 가서야 후기죠. 가서야 마침내 시작됐다. 이 종계 변무 문제. 조선 초기에 되게 사이가 안 좋아지죠. 왕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이 왕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태종 때 가가지고 이제 왕으로 인정이 됐죠. 그만큼 조선 초기에 관계가 껄끄렀던 부분을 얘기합니다. 태종 이후에 친선 관계가 맺어졌다. 그다음에 사절 교환. 조선에서 주로 정치적 목적으로 1년에 수차례 정기 사절을 교환하며 매년 부정기적 사절도 발견하였다. 목적 정치적인 거지만 문물, 즉 문화 수익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무역 명은 3년에 한 번 와서 조공을 주고 가지만 조선은 1년에 3조공을 주장하였다. 일까요? 우리는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선진 문화는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의 입장, 즉 명의 입장과 조선의 입장이 다르다는 사실. 여진과의 관계 419쪽 대여진 정책 하전양명 정책이다. 교린 정책입니다. 교린 정책. 첫 번째 해유책 기순장려 오세요 우리나라. 집도 주겠습니다. 관직도 주겠습니다. 일종의 당근 정책이죠. 그 강경책은 이제 강경책은 말 그대로 채찍질이죠. 교린이라는 건 당근과 채찍을 얘기하는데 강경책은 태종 때 여진적 정벌, 세종대왕 때 사군 육진, 개척, 김종수와 최윤덕, 그 다음에 세조 성조도 끊임없이 압록강 중앙강 여진족 토벌하는 것들, 여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해유층 밑에 북평관 있죠? 북평관. 여진의 사절이 머물 수 있도록 한성에 북평관을 설치하여 사절의 왕래와 조공무역을 허용하였다. 여진에 들으면 북쪽이 편안해집니다. 여진에 들으면요. 북평관, 서울에 여진의 사신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일본들이 오면 동쪽이 편안해질 것이다. 명예사시에 얹으면 전체가 편안해질 거다. 태평관입니다.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무역시가 조금씩 명칭이 다릅니다. 무역소 설치. 국경지방인 경원과 경성에 무역소를 주고 국경무역을 허락하였다. 이렇게. 다음 420페이지 3인정책. 목적. 여진 침략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의 자치적 방어에 체제를 확립하는 동시에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 내용. 삼남지방 충청, 경상, 전라 지역의 주민들을 대거 북방적인 평안도와 환경도 유지시켰다. 압록강 전망을 개발하기 위한 3인 정책이었다. 백성들 강제로 옮기는 것들이죠. 민신수습제, 토간제도 국경지대의 주민을 해결할 목적으로 그 지역의 수령을 파견하지 않고 토착민을 토간으로 임명하였다. 상피제도의 예외적 적용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 고향에 임명할 수 없죠. 형제가 같이 근무할 수 없죠. 근데 이쪽 지역의 토호를 관리로 임명했다는 얘기야. 그 이유는 여진족에 대한 실상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관리가 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는 거지. 토간제도. 익류제도. 조세를 거둬 중앙으로 보내지 않고 바로 현지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현지에서 사용하는 목적은 군사용과 그 다음에 사신, 접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왜냐면 이걸 거둬 다시 서울까지 와서 다시 서울에서 다시 보낸다면 이 비용이 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판단한 것 같아요. 보내지 않고 바로 이렇게 군사용이라든가 사진 접대를 사용할 겁니다. 대표적인 게 함경도, 평안도, 제주도지요. 그 다음에 여진족의 반발. 앞에 난이도 올라갑니다. 선조 때죠. 선조 때. 여진족 니탄계 위주로 씁니다. 니탄계.
심화예요. 심화, 별표. 밀탄계가 조선 육진지역에서 난을 일으켜 해령을 비롯한 함경도 북부 지역을 점령하였으나 곧바로 토벌하였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강경책이 나왔습니다. 쓰시마 정벌입니다. 쓰시마. 쓰시마 섬 정벌이라는 말에서 섬은 이렇게 삭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쓰시마에서 시마가 섬을 뜻합니다. 네. 쓰시마를 정벌하였다. 이종무. 해유책. 동평관을 설치했다. 해유책. 조공무역을 허락했다. 세종대왕 갑니다, 이제. 세종대왕 조공무역을 허락했다.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해주죠. 그거에 한해서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조공무역이라고 하죠. 자, 세종대 쓰시마 정벌 이후에 통계를 중단한 일본의 요청으로 남해안에 부산, 제포, 연포가 개항됐습니다. 이걸 삼포가 개항이랍니다. 삼포가 개항됐습니다. 부산포, 연포, 제포. 강화도 조약 시기에도 삼포가 개항됩니다. 여기 삼포, 이 삼포를 구분 모두 틀린 사람 가끔 있습니다. 부산, 원산, 인천입니다. 부산은 공통점이니까 큰 문제 없죠. 구분하실 것, 가장 기초적인 거 시험 문제 틀리시면 안 됩니다. 개해약조, 되게 중요한 거 나와 있습니다. 별별 하나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거니까. 자, 세종대왕 때 삼포 개항 이후에 지나치게 교역량이 늘어나자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이뤘습니다. 대마도주, 대마도의 짱과 우리 정부 간에 약속을 맺었습니다. 개년에. 양을 커터량을 정해준 거예요. 커터량을 정했다. 개, 세사미도 200수, 세사미도 200수. 세는 1년을 정하고, 사는 줄사자니까 무역량을 얘기해야지. 커터량을 정했다는 뜻이에요. 미는 쌀, 쌀과 콩, 도합 200석. 세견선은 50척. 그 다음에 하나 더 플러스 빠져서 거류 외인 60명. 60명으로 제한했다. 이 정도. 동남아시아와도 여러가지 교육이 있었다 정도. 이론적 교류, 기미 교린, 이런 것은 특별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2쪽에 보시면, 일본과의 관계가 되게 정확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15세기 삼포와 배약조 두 개 묶어서 별표. 그냥 삼포의 일원의 별표. 중종입니다. 중종 밑줄. 삼포에 부산포, 연포, 제포에 예인들이 60명씩 거주해 있는데 얘들이 무역량이 적다고 반란을 깨했어요. 이걸 계기로 우리나라에 비변사가 설치됐다. 밑줄 놓습니다. 비변사 설치. 비변사가 설치됐다. 국가의 충돌을 결정하는 기구가 새롭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임신약조 같은 해 삼포의 난을 지키자 임신년에 제포, 오늘날의 경상남도 진해죠. 진해만 개항하게 하고 나머지는 폐쇄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터량도 줄였습니다. 세산이도 100석, 세계에서 25초. 그러니까 을명의 별표를 한 3개 여기 있습니다. 명종 때 외선이 70세기 전라도 주변에 오늘날의 해남입니다. 땅끝마을에 침입, 약탈. 이 결과 국교가 단절, 비변사가 상설한 별표, 밑줄 긋고 별표. 일단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임진왜란 중에 정부는 선조때죠. 훈련도감을 설치했다. 직업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삼수병제가 되죠. 되게 중요하죠. 훈련도감에는 삼수병제도가 등장합니다. 포수, 살수, 사수. 조총부대가 추가되죠. 기존에 우리 칼과 창부대, 활부대에서 조총부대가 추가되었다.
그다음에 서곡은 서곡법에 따라서 지방의 일군적 편제를 가진 서곡이 편성되었다. 기후약조. 우리 전쟁의 형태를 본다면 일본과 완전히 끊고 싶죠. 근데 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죠. 내가 가까이 두고서 살펴보는 훨씬 더 편리할 수 있죠. 국교 정상화. 단 부산포만 개항합니다. 부산포만. 그래서 부산포에 와서 얘네들이 주문 상표를 통해서 주문해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23쪽에 양난 극복에 관련된 부분 하겠습니다. 되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여기는 출제 빈도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자, 임진의 일원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이란의 발발, 대군의 침략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정령 과서를 요청했다. 목적은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한 거니까 조선의 길을 비켜달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명나라와 군신관계를 맺어졌죠. 또 군신관계 맺어진 상태에서 우리에게 길을 비켜달라고는 원당치 않죠. 거절합니다. 그래서 선조 25년 1592년 약 20만의 해군이 부산항으로 밀어닥칩니다. 야, 부산항으로 왔을 때 우리의 군사 비치 구도가 재정방력 체계였거든요. 일선의 배치는 참 잘했다고요. 그런데 엄청난 대군이죠. 20만이죠. 진관체제든 재정방력체제든 다 좋은데 상대 숫자가 너무 많은 대군이 왔을 때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실패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대비가 부족했지만 전략적인 부분도 있어요. 재정방역체계 결국은 실패했다고 보시면 돼요. 초기 상황, 부산진과 동래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부산진 청사 정말자를 시고 슬러시 동래부사 송상현이 분전한선을 피했습니다. 가끔 정발과 송상현을 바꿔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잡으셔야 됩니다. 애군은 세 길로 나누어 한양을 향하여 북선하였다. 일단 이 부산 앞바다에서 부산진과 동래에서 이틀 만에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틀 만에 지고 말았습니다. 얘들은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 서울을 향해서 북진하기 시작됩니다. 충주 탕금대 전투, 이일이 북상하는 애군을 맞아 상주에서 대패. 이어 충주는 되게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왜?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꼭 충주를 관통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충주가 뚫리면 서울은 그냥 뚫리는 거예요. 이때 탄군에서 신립장군이 배수진을 치고 싸웠으나 배수진 되게 위험하죠. 한 번 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기면 모를까? 다음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배수진을 싸웠으나 무기와 전력의 열쇠를 패했습니다. 그 신립이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조청은 화살 시위를 당기기 전에 불을 붙여서 불이 쭉 타고 들어간다. 이때 방아쇠 딱 당기는 거든. 이때 30초 정도 시간이 있다는 거야. 이때 우리는 먼저 활을 끄집어내서 활실 격발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짧다는 10초 안쪽으로 끊을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평기전을 펼친 거예요. 신립장군은 충주에서 이 조청부대를 너무 쉽게 본 것 같아요. 우리 활이 승리할 수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결국 평지전을 펼쳤어. 그럼 조청부대는 치명타가 되면 질 수밖에 없었지. 애군의 복상. 선조는 평양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오른 게 개성에서 평양, 그 다음에 우주까지 가게 되죠. 강해군을 세자로 책봉했단 말이 나오죠. 선조를 강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선조는 평양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일종의 이제 분사제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업무를 나눴다는 뜻이죠. 선조는 이렇게 갔다 놓으면 이렇게 서울에 출발해서 이 국내 업무를 누가 맡아야 할 거 아니야. 이 강해군이 선조를 여차하면
네, 명나라 7세가 강해군이 거의 모든 업무를 다 수행했다고 보시면 돼요. 군함병 모집. 그 다음에 한양 함락. 네. 일본은 북상한 지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당했습니다. 선제 우주 피난. 강해군의 분조활동. 네. 군사 분조활동. 분조활동에서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네. 분조활동. 그 다음에 애군의 우리가 추군의 승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된 원인을 쭉 따져볼 때 첫째, 이순신 장군이 되게 컸겠죠. 그 정영연합군 승리 요인들 따져보자면, 그 다음에 일본이 파악되지 못한 군사가 있고 의병이죠. 승리 요인을 이렇게 구분해보자면 크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그 일본이 침략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 게 이제 수륙 병진 작전이죠. 이순신 장군. 수륙 병진 작전은 이순신이 한 게 아닙니다. 애군들이 하는 작전입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부산 앞바다로. 네. 그렇다면 군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게. 그죠? 그럼 얘들은 군사가 가는 거고, 뒤에 해야 할 게 뭐냐면 군량미하고 군에 필요한 물자들, 보급품이거든요. 그래 전쟁을 장기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순신 장군은 얘네들이 군량미와 보급품을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또다시 부산 앞바다로 온다면 부산에다 모든 전력을 다 쏟아 부어야 되거든요.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 상당수 부하 해야 장수들이 부산이라고 지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유일하게 여기에요. 왜? 얘들은 부산에다가 물품을 떨쳤을 경우 다시 그 물품을 하여가고 싣고 올라오면 그만한 시간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죠. 속도가 늦어지고요. 이순신 장군 판단하기는 이 물자를 남해안을 통해서 서해안을 쪽 이렇게 이 부근에서 포함해서 최소한 경기도 서해안 쪽 아니면 개성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 통로를 H가고 여기에다 군사를 배치했다고. 이걸 뭐라 그래요? 일본의 수륙 병진 작전을 이순신 장군이 간파했다. 그 결과 여기를 중심으로 군사를 배치해서 승리하게 된다. 옥포해전, 사천해전, 당포해전, 당항포해전, 한산도 대첩 이런 식으로 승리하게 됐다. 이건 임진왜란에 대한 승리예요. 그죠? 임진왜란에 대한 승리. 임진왜란 중간에 수도태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죠. 이걸 정유재란을 했죠. 정유재란하고 임진왜란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못하는 사람들 가끔 계세요. 명랑해전 영화 되게 재밌게 보셨죠? 그건 임진왜란이 아닙니다. 정유재란입니다. 노랑해전. 여기 하신 얘기는 하객진 좀, 여기 확인이 좀 보이고. 하객진 좀. 명량해전. 여기는 아주 적은 인원이죠. 그냥 12척의 배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격파하는 겁니다. 이순장을 전사한 전투도 이렇게 구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병에 대한 활약도 되게 컸죠. 일본에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대가 의병이죠. 자, 보겠습니다. 각재우 경상도령 최초의 의병장 김시민과 함께 진주 대첩에 살려가기로 했다. 남명 조식의 그 손자의 남편 그러니까 집안 사례라고 해야 되겠지. 조헌 충청북도 옥천 금산 전투에 되게 큰 활약을 했고 700의사와 함께 전사했다. 고경명 전라도, 정일홍 경상도 합천, 김천일 전라도 나주, 정문부한테 살짝 체크를 했습니다. 전직 관료입니다. 모든 그 의병장들은 대부분 지방의 양반들 중심으로 백성을 모아서 의병을 했을 것을 생각하는데 정문부 같은 전직 관료들이 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북한대첩비를 세우게 됐다. 숙종 때 북한대첩비. 네, 일제강점기 시기들이 이걸 가져갔죠. 자기들이 치욕적인 거니까. 그러나 한 10여 년 넘게 됐겠는데요. 뭐 방송 뭐 프로에서 예능 프로에서 일본의 어떤 호텔 뒤에 무슨 비석이 있는데 이게 북한 대첩비임을 확인하고 우리 다시 반환받았죠. 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북으로 올려 보내줬죠. 북한 대첩비는. 그 스님들 승경 볼까요? 사명대사 유정이라고 하죠. 금강산 평양 탈환에 기여했고 훗날 포로 송환을 하기 위해서 일본까지 가게 되었다. 정식 관료가 아닌 스님이 보낸 이유는 아마 명예 눈치를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정식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성녀 개인적으로 간 것 같은데 이렇게 변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서산대사, 사명대사의 스승이죠. 평양 탈환에 기여했고 묘양산에서 승병을 활동을 했고 왕명에 따라 승병을 보여줍니다. 묘양산을 출발해서 강원도, 그 다음에 경상도, 전라도 쭉 휩쓸죠. 그래서 해남 대흥사에서 한 7,000명 정도의 승병이 모여졌다는 거예요.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 이 정도? 네. 그 다음에 예란의 극복 보겠습니다. 자, 명예 원군이었다. 그래서 조명연합군이 만들어졌다. 평양성 탈환, 이여송 밑줄로 씁니다. 이여송. 명나라 이여송. 평양을 탈환했고, 그 다음 남진을 하는데, 원래 경기도 고양시 벽제관에서 밑줄로 씁니다. 백제관 전투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되게 시험 잘 나와. 선후관계 순서. 평양 탈환, 백제관 전투 실패, 그 다음 밑에는 행주대첩 보시죠. 백제관 전투에 명나라 군대는 후퇴하였고 명군과 합세하여 한양을 수복하던 권율의 밑줄 행주산성에 포위당했으나 강군과 백성들의 합심하여 적의 공격을 물리쳤다. 이게 행주대첩. 내군의 휴전 제의. 조선은 권율이 한양을 수복, 태강과 내군은 경상도 해양까지 밀려서 울산 지역에서 외성을 쌓고 디펜스에 나서는 상황이 초유의 사태가 발생됐죠. 휴전회담. 조혜태미대시의 명으로 신유경과 명나라의 신유경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명나라의 신유경 사이에 3년간 진행했으나 결과적으로 일본의 지나친 요구로 실패했다. 지나친 요구 밑줄 긋습니다. 지나친 요구. 도대체 지나친 요구가 뭘까? 가끔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지나친 요구는 우리 조선의 삼도를 할양을 요구합니다. 삼도의 할양을 요구했다. 달라는 얘기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공주를 달라. 인지를 잡겠다는 얘기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나친 요구를 결렬되었다. 2차 진주성 연투. 아쉽게 2차 진주전투는 함락되고 말죠. 의병단 김천일, 최경혜 등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조선의 전열 정비, 훈련 도감 설치. 정식 중앙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모병대 지원을 해서 직업군인을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수병 설치되다 그랬죠. 포수, 그 다음에 사수, 살수. 여기 조총부대가 들어갔다. 소고군, 지방군으로 소고법을 실시하여 지방군 편제를 양반에서 천민까지, 오타가 아니라 천민까지로 오타 하나 수정하십니다. 끄지가 아니라 천민까지라고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수. 포함 소고를 개편하였다. 지방군 체제를 재승방략 체제에서 진간 체제로 복구하겠다.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이거. 재승과 진간. 장기전에 유리한 게 진관 체제입니다, 그죠? 왜? 이 선에다 군을 배치하기 때문에. 여기 보잖아요. 한 명씩 격파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럼 중앙에서 어떻게 어떤 대안을 또는 보관을 만들어낼 거거든. 그죠?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 재승과 진관에 장단점이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무기 개량, 하포를 개량하고 조총도 제작 뿐만 아니라 비격 진철 내비출 이 행주대첩에서 되게 큰 행주전투에서 큰 이력을 발휘하고 하차 마찬가지 자연발 로켓포처럼 팍팍 나가는 것들 하차라는 거죠. 정유재랑 칠전량 별표 요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별표하겠습니다. 이수진 장군은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되어 지휘체제를 강화 애장 요시나라의 강계로 의해 파면되었고 경상수사했던 원균 매출 원균이 새로 임명됐다. 원균이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칠전량에서 대패죠. 칠전량 전투 그 다음에 직산 전투 직산은 원래 충청도 천안 지역입니다. 조명연합군이 직산에서 격퇴하였다. 명량해전 백의종군 관직이 없는 거죠. 백의종 하얀 옷 간복이 없죠. 하얀 옷을 입고 종군했다. 이수진이 칠전량 해전이면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등용되었다. 이수진은 명량 울돌목에서 12척이대로 적선 30여 척을 개파. 울돌목에서. 그 다음에 노량해전. 애국가 후퇴하자, 추격, 안 해도 되는 추격하다가 결국 저기 적탄에 맞고 숨지게 됐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시오, 노하세요, 콩글씨.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세요, 노하세요, 노량해전. 이란의 영향. 민족적 잠재 역량, 그 다음에 민족의식 발달, 무기의 전수로 돼 수군의 승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428페이지 임진왜란 과정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쭉 보셔야 됩니다.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국내적 역량, 훈련도감 설치, 소고금 편성, 비면사 기능이 강화되었다. 한층. 경제적 영향, 되게 우리 상황이 안 좋아졌죠. 보다시피 항폐화, 질병, 기근, 토지대전, 호적 대부분 소실. 사회적 영향, 별표 한 3개 할까요? 납속책과 공명첩 대량으로 발급되어 신분제가 통일되었다. 납속책. 양반이 아닌 사람들이 꿈은 양반이지. 일반 평림이 됐든 서울이든 간에. 그래서 식량을 납부하게 된다면, 일정 원하는 식량을 납부한다면 그분의 신분을 속량, 해방시켜 주겠습니다. 그래서 양반 숫자가 증가하겠죠. 대신 양매 숫자는 감소했겠죠. 공명첩. 관직을 파는 겁니다. 대신에 공명이 그 이름을 적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 임진왜란의 재정적인 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에 해당되는 게 납속책과 공명첩이다. 대신에 신분제를 통해 신분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양반 중심의 체계에서 양반 숫자 증가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와중에 이모왕의 난이 한 번 발생했죠. 정유자는 전에 왕실 서울 출신 이모왕이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이게 이제 난을 일으켰던 이유가 이제 되게 민심이 사나워진 부분에 이제 잠시 휴식기 기간에 요역이 동원됐어요. 불평불만이 많아진 걸 역으로 이용해서 난을 일으킨 게 이모왕의 난이다. 임진왜란하고 정유자는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문화적 영향 보겠습니다. 문화적 영향. 문화재 소실. 대표적인 것입니다. 불국사와 기흥폭풍 불탔습니다. 서적 많이 분실되고 불탔습니다. 사고 4개 사고 중에 전주사고만 살아남았어요. 나중에 다시 5개를 복원시키죠. 간호숭배 사상 체크. 명나라 애들이 왔을 때 출전하기 전에 간호에 사당을 짓고 충성을 용병을 이렇게 기도하고 출전했던 것들 때문에 처벌로 전쟁한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사당이 지어지게 됐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하나 남아있죠. 그 대표된 게 동묘의 간호묘입니다. 서울에 동묘라고 하는 게 있죠. 동묘. 지금 동묘는 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폐쇄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주변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린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혼 물건들 파는 그런 시장을, 푸세 이런 물품을 파는 시장이 되게 커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가서 볼 수는 없습니다.
무물절에 앞에 별표하겠습니다. 조총, 우리가 매일 먹는 호박, 고추, 우리가 지금 담배 피신 분들 임진왜란을 계기로 담배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토마토, 토마토 이런 것들이 절리됐다. 그 다음 국외정이에요.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정권이 교체되어 에도 목포가 설립됐다. 에도를 중심으로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문화의 발전. 우리나라에 학자가 접해가죠. 강학이라는 사람이 접해가서 일본의 성리학에 영향을 줘서 강항.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줬다. 성리학 중에서 이항 선생이 주장한 주리론이 이항 선생의 주리론이 전파되었다. 당연히 조자기는 말도 필요 없는 거고요. 조자기도 마찬가지. 2, 3편 밑줄 보세요. 2, 3편 같은 도공들이 끌려갔고, 훗날 임진왜란 조자기 전쟁의 한 이유가 여기 있기도 하겠다. 중국 명예세태, 여진족이 성장됐다. 급속하게. 됐죠?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정유질환에 관련된 부분 한번 살펴봤고요. 조금 쉬었다가, 강해군, 그 다음에 병자호란, 그 다음에 국벌 정책들, 영어식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